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주말들 잘 보내셨죠? 1월도 절반이 훌쩍 지나갑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때문에 저도 서류를 이제 만드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북한에는 보고 듣고 죽자 해도 없는 제도이기도 하고 음, 또 어제는 카드, 내가 안 쓰는 카드인데도 통합으로 조회해서 그 카드 포인트를 내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게 이제 뉴스로 뜨고 그 홈페이지가 아마 이제 불이 날 정도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링크를 여기다 밑에다 걸어 놓을 거니까 커뮤니티에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그건 좀 그러나 1,000원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카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예전에는 썼는데 안 쓰는 카드에도 포인트가 살아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카드사에서 다 내 돈으로 내 통장으로 꽂고 환급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참 눈을 많이 보네요. 뭐 저는 이제 눈이 오면 좋은 생각보다도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참 트라우마라는 거는 세월이 지날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그 땅에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흰밥에 돼지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내 고향 사람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주는 북한을 읽어내려 갑니다. 음,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뭐 그게 뭐가 큰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구독자들도 이제 많이 늘지 않는데 뭐하러 굳이 그거를 하느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똑같고 예, 다양성이 있는 이 사이에서 그리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것들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영주는 슬프고 아프지만 역시 북한을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빼지 않고 또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이어서 읽어내려 갈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같이 꽃제비가 된 오늘의 조선에는 허씨보다 더 비참한 꽃제비들이 무수히 많다. 나는 감방에서 날마다 허신의 기막힌 사연을 들으면서 허신의 가족 꽃제비는 그래도 괜찮은 행복한 꽃제비라고 말했다. 역 대기실이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집도 없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혈육을 잃고 혼자 떠돌이하며 하루살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꽃제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그 누가 맨 처음 신선한 꽃과 제비 이름을 따내 꽃제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 세상에는 불쌍한 어린이를 동정해서 꽃 같은 제비로 칭했으리라. 옛말에는 말조차 없었던 꽃제비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그 이름이 주인공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 도처에 나다니고 있다. 러시아 말로 고체비의 유랑, 유목, 고체브니크, 유목자, 방랑자로 사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이 말이 오늘은 온 나라 북한 거지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제 간 말을 배우는 젖먹이 어린애들도 꽃제비의 참 뜻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큰 민족의 수치인가. 허씨의 눈물겨운 인생학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은 비록 목숨부터 살아가고 있으나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새로운 꽃제비로 태어날 수많은 조선의 꽃제비 세상을 그려보면서 또 하루 감방 속에서의 밤을 지새웠다. 허씨는 감방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갔다. 지난날 도적질 등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첫째로는 자신의 결함으로 결론 짓는다. 다음으로는 자신과 가족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나라 정치와 사회경제제도의 모순과 연결시켜 사회와 권력자들을 단죄한다. 감방에서 허씨는 내가 모르는 많은 것을 나에게 배워 주었다. 그의 체험담은 나로 하여금 후일에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과 수법을 가르쳐 주었다. 방랑생활, 경험이 풍부하고 집결소와 강제노동 교양소를 여러 차례 경험한 허씨는 나에게 탈출 묘안을 설명해 주었다. 허씨는 이제 조선에 인계되면 도강한 죄로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붙들린 가족을 서로 갈라놓고 예심하기 때문에 가족 호상 간의 말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 안 되므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죽는 길밖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더러 어떻게 하든 죄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을 하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의 보위기관에 가서는 절대로 이름과 거주지, 직장, 직위 등을 솔직히 대지 말고 함경도나 평안도, 황해도 지방에서 산다고 진술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신망이 마비된 오늘의 조선 현실에서 신원 확인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느 기회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차분히 말해 주었다. 나는 허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나는 감방에서 일러주던 그의 시간을 얻어 탈출한다는 뚜렷한 목표 밑에 신념을 좁혀가고 있었다. 나는 허씨와 한 감방 안에서 함께 있다가 같은 차에 실려 해산시 교도를 통하여 조선에 나오게 되었다. 지금도 허씨가 눈물을 흘리며 들려주던 감방 속에서 인생길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슴 쓰림을 금할 수 없다. 집결소의 하루하루는 강제노동으로 시작되며 신문과 고문, 노예적 권력과 인권유린, 인권침해, 강제노동으로 끝난다. 이른 아침부터 정복 입은 승인된 도적놈들이 채찍 밑에 들볶이며 일터로 떠나는 죄수들이 몰골은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 살 빠진 어깨 위에 푹 움츠러든 가느다란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앉아는 선생님들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는 그들은 모두가 생기 잃은 얼굴로 삶을 귀찮아한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비참한 노예 운명을 지닌 인간들의 집단이다. 예, 사장입니다. 량강도. 정치보위부 재수감. 내가 량강도 정치보위부에 호송된 것은 9월 29일 오후였다. 중국 장백현 국경경비대는 29일 7명의 탈북자를 해산시 국경경비대에 넘겨주었다. 국경경비대는 우리 7명을 등록하고 즉시 량강도 정치보위부에 이관하였다. 나는 수세찬 몸으로 보위부 감방에 들어갔다. 10월 1일 오전까지 거기에 감금되어 있었다. 온군 이틀 동안 있었는데 길지 않은 그 동안의 참혹한 일 때문에 기억에서 잊히질 않는다. 량강도 정치보위부에 도착하자 감방직일병은 복도에 나를 세워놓고 뺨을 후려쳤다. 야, 너도 중국 귀신이냐? 중국에서 뭘 가지고 왔어? 갖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혁띠 있냐? 나는 춘추 내 아랫단을 들어보이면서 혁띠가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감방 맨 끝에 달린 자그마한 창고로 데려간다. 창고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 전체가 널판자로 만든 신발장이다. 신발장 위에는 크고 작은 신발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신발을 벗어 신발장 위에 얹었다. 안전한 옷을 입은 감방 직일병은 자기 허리에서 혁띠를 빼더니 허리 접고 쥐고 나의 머리, 허리, 다리 순서로 한참이나 마구 들이쳤다. 너 같은 놈은 혼나봐야 돼. 제정신이 든다니까. 가는 곳마다 매로 대접받다 보니 이젠 이 정도쯤의 매도 그러려니 하게 된다. 매 맞는 인사가 끝나자 그가 내게 감방 앞으로 걸어가라고 명령한다.
느릿느릿 2호 감방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또 발길 지리다. 이 개새끼야, 빨리 걸어라. 2호 감방 출입문 열쇠를 벗기고 문을 열어줘 감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2호 감방에는 수인들이 나까지 포함하여 모두 9명이었다. 머리 숙인 채 세 줄로 조용히 앉아있다. 모두 다 월경자들이었다. 감방 구조를 보니 해령시 안전부 감방과 비슷한데 크기가 약간 다를 뿐이다. 남향으로 앉은 정치보위부 단층 감방 건물은 1호 감방부터 5호 감방까지다. 감방마다 3x3m 크기의 바닥에는 널판자를 깔았고 남쪽 복도 방향으로 굵기가 2cm인 철근으로 10cm 간격으로 쇠살창을 둘렀다. 북쪽 복도 쪽에 0.4 곱하기 0.6m의 규격이 작은 철판 출입문이 달렸고 출입문 중심 꼭대기에 자그마한 시창고가 있다. 출입문 달린 쪽 구석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변기 안에는 세척수가 흐른다. 출입문은 밖에서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잠근다. 감방 주위로 빙 둘러가면서 복도로 되어 있다. 쇠살창이 설치된 남쪽 복도는 1.5m 너비이고 출입문 달린 북쪽 복도는 2m 너비로 되었다. 죄수들은 쇠살창을 둥지고 출입문 방향으로 앉았다. 1호, 2호 감방은 남자들이고 3호부터 5호 감방에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햇빛을 보지 못해 얼굴색이 새하얗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온몸에 살이 빠지고 뼈 위에 가죽만 씌운 상이다. 감방 규율은 엄격하다. 말하거나 담배 피우거나 움직였을 때는 강한 처벌이 차려진다. 어느 한 사람이 감방 규율을 위반해도 그 감방 안의 수인 전체가 처벌받는다. 때문에 집단 처벌이 두려워서 죄수 호상간 단속이 매우 강하다. 호상간 단속이란 위반한 자를 매로 다스리는 것이다. 죄수 호상간에 매질하는 모습은 실로 보기가 구차하다. 감방 안에서 임연한이 길고 주먹이 드센 자가 죄수 반장이 된다. 죄수 반장 역시 죄수들을 짐승 다루듯 하며 또 그 자신도 짐승 대접받는다.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씩 15분 동안 운동시간이 차려진다. 감방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육체적 강직을 해소한다. 이때 호상간 입속말로 이야기한다. 죄수들이 행동과 발언과 감방을 감독하는 보현 선생님과의 상호 응답은 모두 회령시 안전부 감방과 꼭 같다. 아마도 조선의 모든 죄수들은 다루는 감방이 규격화된 공통적인 통제 방법인 것 같다. 허리에 권총 찬 보현 선생님들이 위세를 뽐내면서 감방쥐를 돌아치면서 수인들에게 생트집을 걸어서는 때리며 차며 굴리며 고통 주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차씩 진행된다. 올방자 틀고 앉아 두 주먹은 무릎 위에 얹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머리까지 수그리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니 그 고통이야말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약간만 움직여도 때린다. 이따금씩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허리를 펴고 머리를 약간 들기도 하며 두 다리 위치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소리 죽여가며 접근한 감독 선생님한테 들키면 무서운 매질과 집단 처벌을 받는다. 저녁 7시가 되니 식사 시간이다. 통강냉이를 삶아서 알루미늄 접시에 담아준다. 매 감방에 9개의 삶은 통강냉이를 담은 접시를 층층이 쌓은 상태로 단번에 들여보낸다. 감방 죄수반장은 층층이 쌓은 접시를 받아 하나씩 나눠준다. 두 줄로 횡대지어 앉은 죄수들은 접시를 자기 앞에 놓고 다음 차례로 들어오는 알루미늄 식기에 담은 미역국 그릇을 받는다.
날이 미역국이지 맹물에 부스러진 두세 개의 미역잎이 동동 떠 있을 뿐이다. 소금을 전혀 넣지 않아 맹물이나 다름없다. 어떤 죄수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비닐 조각에 싼 소금을 꺼내어 식기 국물 안에 얼마간 떨구어 넣는다. 옆에 앉은 사람이 소금을 조금 빈다. 소금 임자는 눈을 흘기며 봉지를 도로 주머니에 넣는다. 인심이란 존재가 통하지 않는다. 자루를 잘라버린 숟가락으로 삶은 통강냉이를 입안에 떠놓고 미역국을 마신다. 순식간에 식사는 끝난다. 먹는 둥 만둥하다. 식사를 마친 죄수들은 변기 안으로 흐른 세척수를 식기로 조심스럽게 받아 입가심한다. 식사라고는 하였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을 쓰신 한원채 선생님처럼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나라가 국민들을 굶어 죽도록 방치했고 또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서민들은 살고자 남의 나라 중국에 갔고 또 그것이 죄가 됐고 복종을 하게 만들었고 또 이제 감옥 안에서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살아내야 됐던 그런 삶들이 눈앞에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살아냈던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을 전제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굴욕과 어떤 모욕을 줘도 다 참아내서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시간들 또 다시 제가 생각이 나지만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또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북한의 현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